네, 반갑습니다. 백서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챕터 1 콜센터 운영 중에서 콜센터 운영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는 우리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되게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했죠. 이에 따라서 고객들은 어때요? 되게 신속한 응대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콜센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콜센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제품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약간의 서비스 응대 위주로만 우리 콜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이제는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콜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뭐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에서 전화가 걸려온 걸 여러분들 받아보신 경험이 다 한두 번씩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라든지 아니면 고객님한테 꼭 적합한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콜센터 직원분이 전화를 거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는 콜센터는 서비스 제공만 하는 게 아니더라. 자, 세일즈를 통해서 우리 수익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이제는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콜센터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자, 예전에는 어때요? 거래 관련해서 보조수단의 역할이 되게 강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콜센터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과거에는 자, AS 문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불만,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자, 세일즈도 같이 겸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콜센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세일즈도 하고 서비스도 하더라. 다양한 역할을 겸임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객 서비스 단순한 그런 수단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조사하는 수단으로도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출시됐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만족을 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이런 의견 조사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마케팅 업무도 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 불만의 창구였다면 단순히 이제는 텔레마케팅 수단으로서도 발전을 했더라. 자,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거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비용센터. 예전에는 돈만 잡아먹는 그런 부서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익을 올리고 있더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 영업까지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과거에는 약간 서비스의 역할 또는 수동적인 역할만 좀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세일즈,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의 발전 단계입니다. 자, 콜센터도 발전을 점차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발전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화센터의
역할을 했더라. 두 번째로는 CTI 콜센터로 발전을 했더라. 자, 세 번째로는 통합고객센터의 역할로 발전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는 뭐다? CRM 센터로 발전을 했더라. 이런 발전 순서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화만 쓰다가 이제는 컴퓨터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고객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고객 관계 관리도 진행을 하더라. 이런 순서로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화센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그거죠.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걸고 이런 것들 상담사의 역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더라 처음에는. 그리고 ARS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더 상담사가 직접 응대하는 것보다는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AR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동 응답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로는 CTI 콜센터로 됐더라. 자, CTI 콜센터가 뭐냐? 자, 컴퓨터 텔레포니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와 그리고 전화가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ARS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면서 이런 처리율이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상담사의 역할에 따라서 또는 역량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신속하고 또 정확한 응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 처리가 됐다면 이 CTI 콜센터를 통해서 업무 병행도 이제는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합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전화와 다양한 멀티 채널이 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은 한마디로 이메일을 고객님한테 발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팩스, SMS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우리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CRM 센터는 뭐냐? CRM이 뭐의 약자냐고 한다면 고객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 고객 관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콜센터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ARS가 뭐라고요? 바로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야근이라든지 새벽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24시간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카드 분실 같은 거 됐을 때 어떤가요? 바로 뭐 새벽 12시, 뭐 1시 이때도 우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분실됐다라는 거 분실 신고를 하고 그러죠. 자, 이것도 바로 ARS 중에 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화를 걸었을 때 만약 통신사 와 관련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신규 고객은 뭐 1번, 기존 고객은 2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바로 ARS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NI 같은 경우에는 뭐냐, 무슨 뜻이냐, 바로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이라고 해서 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너의 전화번호를 나는 알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해서 바로 신속한 응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사인데 VIP 고객이에요. 그러면 VIP가 붙었으니까 뭔가 전담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줬으면 하고 바람이 있죠. 그래서 내 번호를 자동적으로 콜센터에서는 인지를 해서 VIP 전담 상담원으로 넘겨주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ANI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조직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제대로 된 인원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자, 콜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좀 소비되는 그런 조직이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이 업무에 맞게끔 조직 구성을 제대로 하고 적합한 인원을 선출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이거는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화. 자, 이제는 DB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신속하게 고객은 응대하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항상 DB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의 정보는 항상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텔레마케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약간 운영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서포트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각종 정보는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과거에는 이제 고객 서비스 상담을 했다면 지금은 뭐다? 고객 특성에 맞게끔 세일즈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이 무엇인지, 과거에 구매 이력은 어떠했는지, 뭐 이런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관리가 있다면 이제 자료와 관련해서 분석이라든지 통계적으로 모델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는 텔레마케팅의 수단까지 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값을 토대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통계적으로 다양한 성공 모델을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직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적이라든지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 있도록 보상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신 환경에 맞는 다양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시는 거. 그리고 서비스 기법도 고객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법, 새로운 기법, 고객들은 어떤 것들을 좀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 만족, 어떨 때 고객이 좀 만족을 하고 어떨 때 불만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DB를 만들어서 다양한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직원과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 반응도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보기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조직이 성공적으로 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그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콜센터의 역할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운영과 관련된 그런 포인트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CTI 기반의 통합 콜센터입니다. 자, CTI는 뭐다? 바로 컴퓨터, 텔레포니, 인테그레이션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전화가 결합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좀 좋아졌냐라는 거죠. 바로 전화, 콜과 그다음 컴퓨터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관리가 이제는 동시에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전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와 전화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동시 관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바운드와 이제 아웃바운드도 기능이 통합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PC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CTI 콜 시스템이 뭐냐? 바로 DB.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 DB 구축도 쉬운 거죠. 그래서 DB를 활용해서 고객과 관련된 각종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고객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이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통신과 컴퓨터와 DB가 이제는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토탈 마케팅이 좀 가능해진 거고 기존 시스템과의 DB도 이제는 다 통합 관리가 돼서 이제 DB 관리가 쉬워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전화와 컴퓨터와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CRM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죠. CRM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자, 고객 관계 관리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좀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자, 첫 번째로는 바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가 향상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에 맞는 전문 서비스도 가능해졌고 어때요? 원스톱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 관리를 잘 한다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관계 구축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콜센터에서도 이제는 고객을 이제 알아봐주고 관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세일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는 고객에 맞는 영업과 수익이 창출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클로스 셀링과 업셀링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클로스 셀링과 업셀링의 용어는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출제가 간혹가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들 그 패스트푸드점 한두 번씩 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문을 할 때 직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죠? 고객님, 이 단품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세트로 드시는 게 고객님한테는 더욱더 이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가요? 고객님, 500원만 이제 추가를 하시면 콜라도 사이즈업 시켜드리고 포테이토도 사이즈업 시켜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크로스 셀링은 세트로 묶는다. 자, 업셀링은 뭐다? 이제는 좀 가격을 좀 더 매겨서 고객님이 더욱더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품질 개선 이슈 제공. 자, 이 부분은 뭐냐. 개별적인 데이터를 이제 통합 분석을 하다 보니까 품질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또는 품질이 개선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고객 서비스 제공,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맞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제는 제공을 할 수 있더라. CRM 역할을 하면서 이제 콜센터도 영업 수익 창출을 하고 품질 개선 이슈 이런 제공도 하고 서비스 제공도 하고 결국은 만족도와 충성도 향상을 높이는 센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콜센터에서 CRM 관련해서 운영에 효과가 있죠.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연계 사업부로부터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 콜센터가 콜만 받고 서비스 제공만 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타 부서, 예를 들면 영업 부서,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
또 뭐예요? 홍보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계돼서 이제 콜센터를 활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전략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바로 콜센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고객 만족 및 충성도가 최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왜? 고객 관계 관리를 잘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충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또는 남편, 와이프 이런 관계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연락도 자주 해주고 뭐 선물도 자주 사주고 내 생각하는 것 같고 편지도 맨날 써주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불만을 가지게 되나요?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로 상대방한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족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을 떠나나요? 아니죠. 떠나지 않죠. 나는 이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겠어. 또 우리 100년 해로 하자. 뭐 결혼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마찬가지다. 콜센터도 관계 관리,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고객 만족이라든지 충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품질 향상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객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콜센터부터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제는 바빠졌어요. 이제는 고객센터 이런 매장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하기에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피드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우리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죠. 그래서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으로 고객 마케팅 전략을 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신속,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제공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다 정리되어 왔죠. 이제는 콜센터는 어떤 역할까지 한다?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도 이제는 개발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그런 매장보다는 콜센터는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셀프 서비스 시스템의 이용 촉진을 통한 비용 절감. 자, 이제 콜센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제 컴퓨터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셀링 및 업셀링 수행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되더라.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영업도 콜센터에서 하더라. 이제는 수익 창출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콜센터 운영 사이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센터에도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할은 좀 달라지겠죠. 자, 콜센터는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는 뭐죠? 고객이 우리한테 들어오더라. 그죠? 고객의 콜이 들어온다. 나는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는다라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자, 내가 기업이 콜센터가 전화를 걸더라. 누구한테? 고객한테 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크게 아웃바운드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화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 때, 어떨 때 전화를 걸죠? 나는 이미 상품 구매를 했어. 나는 이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기존 고객이 주를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웃바운드는 어때요? DB 구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 고객 플러스 이제는 가망 고객이 대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과 아웃의 차이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가망 고객은 뭐예요? 내가 이 고객님이 비록 우리의 고객님은 아닐지라도 구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고객이 바로 가망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고객님께서 어떤 회사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고객님한테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받아보셨죠? 그게 바로 아웃바운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인바운드. 내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서비스를 내가 받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상품 샀는데 바로 고장이 났어. 그래서 나는 클레임을 걸어야 되겠어. 이럴 때 콜센터로 바로 전화를 걸죠. 그리고 뭐예요? 나 이런 상품을 샀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조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 또는 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나 모르겠어.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죠. 자, 아웃바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일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콜센터 직원분이 고객님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구매한 뒤에 사후 관리. 이건 뭐냐? 내가 상품을 샀는데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와서 고객님 며칠 전에 저희 회사 상품 구매를 하셨는데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아니면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개선 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이것도 아웃바운드의 역할이다. 그런 업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 이 제품 얼마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고객님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고객님께 저희가 새로운 사은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몰랐던 정보인데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것도 아웃바운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 예측 조사. 이건 뭐냐? 내가 관심 별로 없었는데 아니면 콜센터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구매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하죠. 이것도 아웃바운드의 업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 인바운드는 약간 서비스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화 걸려오는 거를 내가 봤죠. 그러니까 다소 약간은 수동적인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아웃바운드는 이제 고객님을 이제 찾아서 전화를 저희가 걸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약간 인바운드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개념, 비교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인바운드 상담 기법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노력,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왜? 아웃바운드는 내가 고객을 찾아서 전화도 하고 전화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바운드는 이제 고객이 전화 오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응대를 잘 하면 되니까 시간, 노력,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자와 상담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더라. 자, 고객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전화 그냥 버튼만 누르고 친절하게 우리 응대하는 거, 서비스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판매 정보, 교환 자료 수집, 만족도 조사, 불평 처리 등을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접촉이 쉽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판촉하는 매체로 경제적이다. 판촉이 뭐죠? 프로모션, 어떤 상품을 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게 바로 판촉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로 고객님한테 어떤 서비스, 이벤트를 알려주는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사은품 제작하고 뭐 사은품 일에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상담에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 우리 얘기했던 거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4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챕터 1 첫 번째 시간에서 전화응대 3요소 기억하시죠? 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4요소인 거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전략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되더라.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지셔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략이라는 건 뭐죠? 전쟁 용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콜센터도 매년마다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올해는 서비스 강화를 할 거야. 또는 올해는 세일즈를 좀 강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을 좀 높일 거야. 또는 직원 역량을 높일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포지셔닝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직 문화와 인력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퇴사율, 이직률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동기부여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 관리 이 부분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 구축을 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더라. 그리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떤가요? 만약에 전화를 걸었는데 콜센터 직원이 되게 늦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불만이 그때부터 생기죠. 이거는 프로세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든지 환경 구축이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이제는 마련이 잘 돼야 되더라. 왜냐면 이제 고객 관계 관리 강화가 되게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 시스템과 이런 다양한 고객 맞춤을 위한 그런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포인트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